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회사는 어떻게 강해지는가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나모리 가즈오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교세라를 창업했던 또 일본을 대표하고 있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탁월한 경영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나모리 가즈오를 배우길 원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도 젊은 경영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경영 철학을 나누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이와 죽구라고 하는 경영자 스쿨,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많은 대화 속에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면서 그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과 답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모아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회사는 어떻게 강해지는가. 이나모리 가즈오도 이 내용에 대해서 6가지의 주제로서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위기 극복의 관건은 경영자의 판단력이라는 주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위기 극복의 과제는 경영자 몫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경영자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 경영해야만 한다. 이타적인 경영 마인드가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기업의 목표와 계획에는 경영자의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뜻이 있어야 된다. 집념이 있어야 된다. 경영자는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에게 열정을 불어넣는 힘이 있어야지 된다. 목표를 세우고 나면 반드시 실행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달성해야 된다. 어떤 경우라도 경영자는 좌우 돌아보지 말고 본업에 충실해서 일도 매진해야 된다.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바뀌기 때문에 경영자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것을 현장 경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격 결정력입니다.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게 된다면 회사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주문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고객이 납득할 만한, 고객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수준은 과연 어떤 수준일까요? 우리 회사에서 그 물건을 납품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수준은 어디일까요? 그 접점을 찾아내는 노력은 경영자의 몫이라고 이나모리 가즈오는 주장합니다. 높은 단가, 적절한 가격, 최고의 가격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실력이다. 일단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경비 절감, 원가 절감, 비용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로 말미암아서 회사의 수익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나모리 가즈오는 주장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세전 매출 이익이, 세전 이익이 10%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10%의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좋은 회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0% 이익을 내려면은 회계를 잘 알아야 되겠네요. 손익 구조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경영자는 회계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성장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와 성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질문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뚝 잘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규 투자는 경영의 기반을 다진 후에 집행해도 절대 늦지 않으니 일단 내실 경영을 하라고 말합니다. 현장을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첫 단계라고 말합니다. 내실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사는 성장의 길을 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나모리 가즈오는 직원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성에 비교한다면 성을 쌓는 것은 큰 돌도 있어야 되지만 작은 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튼튼한 성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들 적재적소를 찾아서 잘 활용해서 좋은 팀으로 일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대의명분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직원들에게 화도 많이 내고 야단도 많이 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직원도 이나모리 가즈오의 야단에 대해서, 화내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압니까? 이나모리 가즈오가 화를 낸 이유는 딱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장해야 될 사람이 따위로 그런 식으로 일해서 되겠는가? 라고 야단을 쳤기 때문에 자기의 성장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야단치고 있는 이나모리 가즈오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나모리 가지오는 직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경영은 숫자로 표현돼야 된다라고 이나모리 가지오는 말합니다. 실적이라는 것과 실력이라는 것은 데이터로 숫자로 증명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 마음을 사로잡고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영자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종합해서 결국은 어떤 기업이라도 최고 경영자의 역량만큼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나모리 가지오 생각이면서 그 경영자의 역량 중에 한 가지는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한 팀 되게 하는 것, 팀워크를 만들어내고 동기부여하는 것이라고 이나모리 가지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나모리 가지오가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깊이를 더하는 동시에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경영자가 알아야지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합니다. 그리고 설선수범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경영자가 2세계, 3세계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나모리 가지오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대물림은 사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회사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제일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수단일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대 교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조 조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인간적인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수양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다각화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각화는 절대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나모리 가지오 이렇게 말합니다.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 같아서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다각화를 통해서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품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배려심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 혁신으로 신규 사업 도전에 대해서 이나모리 가지오는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관리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 사업에 도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익의 핵심은 재료비 매입 금액에 있다고 말합니다. 원가 구조상으로요, 재료비, 인건비, 경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에 있어서 재료비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재료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가 바로 수익과 직결된다라고 말합니다.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단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높은 단가를 받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싸게 매입할 것인가, 좋은 물건을 싸게 매입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나모리 가지오의 생각은 이런 내용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이익이 좋아지려면 매출은 최대로, 비용과 경비는 최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국제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를 보낼까요?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나모리 가지오 이렇게 말합니다. 해외 진출이라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고 또 그때그때 변하는 상황 대응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나모리 가지오가 피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업에 충실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죠. 부동산을 투자했더니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본업에서는 본전밖에 하지 못했지만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큰 이익을 냈습니다. 우리 회사가 성장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이익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부동산 투자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나모리 가지오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나모리 가지오는 본업에서 승부하라고 말합니다. 본업을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면 승부할 것은 본업이지 부동산 투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규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 또 새로운 상품에 대한 것, 새로운 수요에 대한 것, 새로운 시장에 대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창출해 가면서 회사가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도전할 것을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을 경영자가 앞장서서 진두지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경영 철학이 강한 회사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경영 철학이 없는 회사 절대 강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를 이렇게 말했어요. 경영 철학이 없는 회사는 절대로 강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사원에 대한 책임감과 사회적 의무를 느낄 때 바로 투혼을 발휘하게 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원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바로 경영자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에서의 균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큰 사랑으로서 가족을 품을 때 가족이 드디어 뭐합니까? 그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이해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노력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경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경영의 일을 좋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강해집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나문이 가져오는 결론적으로 좋은 경영 철학을 가진 경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영자가 성장해야지 회사가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회사는 어떻게 강해지는가는 책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 모든 리더가 조직이 강해지고 회사가 강해지를 원한다면 리더가 강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